영화가 뭘 뜻하는지 알겠는데 이제 감독님이 만약에 저 위치에 저 주인공의 입장이 된다면 어느 쪽을 택하고 싶으신지. 10분의 결론을. 아 이거 제가 답한 다음에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남으실 건가요? 떠나실 건가요? 좀 다수결을 좀 보고 싶어요. 거슬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호찬이라면은 남는다. 남으실 분. 나머지 분들은 다 떠나실 분. 떠나실 분. 네. 네. 어떠세요, 감독님? 아 저는 떠났을 거 저라면 떠났을 것 같고요. 강호찬이라면 남았을 것 같다고 찍었어요. 그래서 한 7대3 정도. 근데 선택이란 게 뭐 갑작스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생각대로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뭐 갑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호찬이 상황에 놓였다면 저는 진작 떠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 있는 강호찬이라면 한 7대3 정도로 남았을 것 같고, 남는다면은 부장 라인을 타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지 않을까, 모른 척하고 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왕이면 잘 나가는 라인을. 네. 또 감독님께.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인 강호찬 씨 말고 같이 인턴으로 들어왔던 그 인물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분을 영화에 이렇게 그 캐릭터를 영화에 넣었던 이유나 모티브가 된 인물이나 그분이 행동하시는 게 막 이어폰 꽂고 막 춤추고 막 공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게 궁금했습니다. 원래 시나리오상에는 훨씬 더 시니컬했는데요. 캐스팅하면서 저 배우가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뭐 춤을 춘다거나 막 이런 거를 저는 애드립을 좀 많이 허용하는 편이어서 그랬고요. 그 모티브가 됐던 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영화한다고 그러면서 뭐 출근 시간도 저는 11시에 가고 그랬거든요. 9시 출근인데 그래서 뭐 그냥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좀 얄밉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입할 수 있는 사람을 저 정도로 잡았었는데 어떻게 이 촬영 기사님 조카분이세요. 그 영화를 하면서 갑자기 낙하산이 들어왔어요. 제가 의도치 않은 긴 머리에 후스형과 전혀 생각지 못한 얼굴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일반적인 보통 관객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런 게 좀 풀어주고 영화가 무거운 부분이 있어서. 근데 처음 의도는 그랬었죠. 의도는 그랬으나 영화는 전혀 다른 캐릭터가 되어진 뭐 이런 상황. 이분 그래서 잘 되셨나요, 이분께? 다 걷어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를 하는데 처음부터 막 춤추고 막 입에 등장하면서 막 많이 걷어낸 거예요. 막 벌스데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이상한 춤추고 막 정신을 차려보니까 편집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영화를 찍다 보니까 뭐 그때 저게 뭐 한 30분 만에 찍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씬들이 거의 한 30분, 1시간 안에 찍는 거여가지고 빨리 막 이러다가 편집실에 왔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춤을 추고 있고 진짜 그랬었는데 어쨌든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편집의 힘은 또 위대하기도 하고요. 감독님의 실력이라고. 다른 편집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의 그럼 실력으로 가름하는 걸로. 또 질문이나 의견 앞쪽으로. 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지진 대피 훈련할 때 그 연출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감독님은 인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인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맥의 기생에서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앙대 영화과를 나왔는데요.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기생하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인맥이 뭐 어떤 거 같냐라고 한다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진 대피 훈련을 넘어갈게요. 지진 대피 훈련은 시나리오상에서 다 이게 뭐냐고 그랬었던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흔들리고 있는 강호찬이랑 지진이라는 그 흔들린다는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잘 맞는다는 생각이었고, 그러면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일상적인 뭐 민방위 훈련, 뭐 어디서 무슨 화재가 나면은 화재 대피 훈련 뭐 이런 걸 하거든요. 특히 상암동 쪽은 그 건물 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일상적인 풍경들 속에서 담아내고 싶었고, 일단은 그 얼굴을 좀 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진 대피 훈련을 하는 직원들의 얼굴들과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강호찬의 얼굴이었는데요. 그런 고속으로 찍은 전장면이 있어요. 송은혜랑 이렇게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 강호찬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뒤집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냐면,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윗사람들이라는 정규직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항상 그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막 한 뭐 지금 뭐 몇백 대 몇천 대 이러는 것 같아요. 한 명 보면.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젊은 저 같은 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쉽게 말을 하는,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쟤는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분들이 항상 자기가 누굴 보고 있다는 거 말지 저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강호찬이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또래에 대한 이야기고 또래의 눈높이에서 말할 수 있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은 강호찬이 그 회사에서 그 뭐랄까 그런 훈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직원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를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장면 보면서 이게 뭐지 처음 이렇게 생각했다가, 굉장히 이제 뭔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연극적인 이 모습을 주인공이 밖에서 보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는 그쵸, 항상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나 청년 세대들은 이제 기성 세대들이 평가하고 또 지켜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 많이 놓이는 거는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연령대도 보면 좀 그쪽이 더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노동과 삶 영화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계층의 노동과 삶을 들여다보기는 할 텐데, 첫 번째 작품이 이런 이제 좀 젊은 나이대의 사람의 그 노동과 그 노동이 현장이, 사실 노동의 현장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강호찬의 가족들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재밌는 건 저는 어머님의 이 노동이 또 가족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고, 또 그것이 강호찬이 몇 개째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또 드러나는 장면도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예, 그럼 여기 앞에 분도 아까 질문 있으시다고. 예.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숨막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감독님께서 선택을 말씀하셨는데 강호찬의 입장에서 선택이란 게 별로,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 입장에서 선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동생은 비싼 미술학원 다녀야 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뭐
집은 뭐 돈을 내지 않으면 나갈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선택이라는 상황이 되게 저는 모순적으로 느껴졌는데 혹시 강우찬의 캐릭터의 모티브를 어디서 따오셨는지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호찬의 모티브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리고요, 일단 선택 자체라기보다는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라는 게 전제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10분이라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모티브의 분은 여자분이셨는데요. 그분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좀 이것 조금 살짝 가져왔네요. 그 캐릭터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제가 노정래 같은 얄미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무슨 작품을 해야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안에서 그 몇몇 단편들을 하려고 했던 소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애들 뭐 이런 단편들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던 시나리오가 있었고요. 그런데 자료원에 놀러를 갔는데 그 계약직분이 의기양양하게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상황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에피소드가 그러면서 그거를 조금씩 바꾸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호찬은 여자분이에요. 네. 그런데 주인공 캐릭터를 만드는 게 저뿐만 아니라 저는 더 이런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배우가 들어오면서 애드립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니 그 표현이 굉장히 세진 친구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저와 배우 사이에 있는 어떤 강호찬이라는 인물이 되어온 것 같아요. 예. 또 혹시 감독님께 전하고 싶은 감사함이나 질문이나 하나 더 있으시네요. 2분까지 하고 슬슬 마무리 좀 해볼까요? 예. 영화에 관련된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감독님이 차기작이나 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뭐에 관련된 걸로 하실 건지. 지금 어제도 시나리오 쓰다 왔는데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올 겨울에 들어가요.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길의 DVD 방 사장 이야기예요. 가게를 팔려는데요. 가게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로데오길이 지금 죽은 상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호구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게 장사는 안 되고 요즘 DVD방 누가 가요. 근데 한 조선족 알바생이 들어오면서 이제 가게를 살려서 팔렸는데 그 알바생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욕심들이 생기는 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호구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 호구들의 우리 아버지 세대 호구 같은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 공포 스릴러 코미디 뭐 이런 영화. 내년에 관객들 만나고 싶어요. 예. 여기 그쵸. 저희의 앞 세대는 퇴직금 가지고 이렇게 또 털리는 아픔을 지금 계속 겪고 계신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퇴직금을 엉뚱한 데에다가 치킨집 여시는 데다가 DVD방 이렇게 인수하지 않는 데다가 앉기 위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좀 하는 직업을 또 갖고 있네요. 예. 되도록이면 삶 속에서 우리끼리 의지하고 기대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 직업이 말기업인 큐레이터거든요. 예.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왜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떠안고 살아야 할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감독님께 막 응원의 메시지들도 많이 왔어요. 아까 기대돼요, 힘내세요, 막 화이팅도 있고요. 아까 근데 그 화이팅 참 영혼 없는 화이팅을 영화에서 보고 난 다음이라 차마 못 전해드리겠네요. 네. 그리고 10분 짱이에요. 감독님 최고 이러고 아무래도 서포터즈들이 붙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분은 영화 재밌게 볼게요. 이렇게 사전에 이제 그냥 붙이셨던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도 또 만들고 난 뒤에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또 이렇게 관객들과 만나셨잖아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영화를 잘 10분을 안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끌려서 극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뒷부분을 봤는데 너무너무 부족한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다음은 더 잘 찍어서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제가 성장했다, 다음 영화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족한 이 영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촬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처음 영화가 이렇게 좀 시작이 됐고요. 저는 참 이